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데요. 분석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요. 과거엔 미인계 썼지만 영국 여성 스파이들의 비밀스러운 삶,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또 이런 쪽의 전문가 아닙니다. 종편 처음 생겼을 적에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남마에 제가 고정 출연하면서 이런 거 좀 밝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차가 무슨 음모론이다, 그때도 구라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몇 년 후에 다 하나씩 밝혀집니다. 북한의 미인계 이런 거 제가 전문적으로 방송하고 그랬는데, 영국의 MI6죠. 이제 거기에 여성 스파이들의 얘기가 공개됐네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공개한 거를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요거를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국제 뉴스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게 MI 최고의 여성 스파이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이 제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MI6 로 활동한 영국 비밀 정보국에서 Secret Intelligence Service 소속 여성 스파이들의 삶을 조명했는데 재밌습니다. 이 캐시라는 스파이를 인터뷰를 했어요. 캐시를 인터뷰했는데 오렐 기자가 이제 캐시라는 SIS 소속 작전 담당하는 사람 이제 캐시를 했는데, 오렐 기자는 이제 SIS에서 C로 알려진 국장이 있는데 그에게 보고하는 총 4명의 책임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를 이제 인터뷰했을 당시에 4명 중 작전 책임자인 그 캐시, 그 전략 담당은 레베카, 기술 담당은 아다, 이렇게 3명의 여성이 있다고 전하는데요. 부국장인 레베카는 이제 현재 은퇴했고 그 자리는 이제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렐 기자가 이제 그 캐시를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MI6 국장이 요원들 중 공식석장에서 발언하는 거 허가를 받거나 지명된 유일한 이였다. 지금까지 모두 남성이었는데 유일한 여자라는 얘기죠.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얘기죠. 스파이 하면 비밀스러운 곳에서 일하는데 그것도 여성 미인계 스파이니까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인터뷰를 한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원래 이 캐시는 20대 문학 박사 학위를 따고 아주 수재죠. 외무부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기획 이런 외무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면접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은 문학 박사 학위도 땄고 외무 쪽에 관심이 있어서 대사라든가 그런 데 쪽으로 파견 나가길 원했는데 이 스파이 트랙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그러면서 면접관이 그러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 총을 쓸 필요는 없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제임스 본드 일을 시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겁은 좀 났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좀 반대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정보국에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제안받고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미녀 스파인지 몰랐죠. 비밀스러운 일을 한다. 총은 쏘고 헬리콥터에서는 안 뛰어내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비밀스러운 근무 환경에서 여성 스파이를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영국에서만 MI6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다 있고요. 전 세계, 이스라엘, 전 세계가 이걸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녀 스파이를 안 하는 나라. 근데 어디가 주로 세냐 하면 미국도 영국도 세지만 제일 센 데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아시죠?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 미인계는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주 그게 국책 사업을 하니까 특히
특히 중국. 제가 그래서 쪼우이버라고 미녀 중국 스파이 의혹 제기했더니 쪼우이버 측에서 저를 고소해서 형사, 민사 다 고소했어요. 그래서 형사는 제가 무혐의 받았는데 중국 인민망, 인민일보에 보신 분들 알죠? 제가 뽕평에서 몇 번 했잖아요.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 코리아 한국 대표로 와 있어요. 근데 미인이. 그러면서 그냥 여러 번 만나고 뭐 유력 인사들 뭐 이재명 등등 만납니다. 쪽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타운 추진하고 중국과 북한과 뭐 이 사업 추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미녀 스파이 의혹 제기했더니 거긴 돈이 많잖아요. 중국은. 한국에 제일 유명한 돈 제일 많이 내야 하는 로펌. 거기를 사가지고 저를 그냥 저뿐만 아니라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에 몇 군데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도 하고 신문 몇 명 방송인이 저 포함해서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형사는 이제 무혐의 받았는데 민사로 또 1억 손해배상 정도로 저한테 또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 이제 그렇고요. 이것도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방송으로 태도남마에서도 많이 했는데 북한에는 심지어요 씨바지촌이 있습니다. 씨바지 공작. 그 현지처촌이라고 하는데 평양 있습니다. 여기는 저 뭐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그 북한에 간 유력 인사들을 미인계를 착 붙이잖아요. 뭐 통역으로 붙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아랍에서 온 사람들, 유력 인사들, 영향력 인사들을 통역관, 그다음 가이드 이런 걸로 붙이는데 작업을 하죠. 또 이게 또 남자들은 이거 한 잔 먹고 옆에서 미인이 또 글쎄 흐물흐물하면 이게 또 넘어갑니다. 또 객지에 갔잖아요. 말하자면 객지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도 좀 이렇게 좀 풀어지고 이거 한 잔 들어가고 거기서 뭐 허벅지 쓱 내밀고 아니면 바바리가 쓱 벗겨지고 이러면은 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애를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이제 데리고 그 애 엄마가 된 거죠. 그리고 협박용으로 딱 콕 끼는 거죠. 당신의 애가 여기서 자라고 있다. 사진 쓱 보내고 핏줄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날짜 보니까 그 날짜네. 아이고 코가 완전히 깨져. 이런 용도도 또 이런 용도가 있답니다. 스파이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인사, 영향력 있는 종교인, 영향력 있는 정치인, 영향력 있는 학자, 애를 낳아가지고 피가 좋잖아요. 씨가 좋은데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일본 아버지가 일본이야. 그러면 일본만 서봐서 쫙 그리고 어느 정도 딱 큰 다음에 얘를 스파이로 일본 보내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훈련 받은 이걸로 쫙 스파이 짓을 하고 또 협박 콕끼는 일도 다목적으로 이 현지처촌 씨바지촌이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평양에. 이건 뭐 저 말고도 주장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제가 그냥 괜히 주장한 게 아니. 이런 거는 다 나온 거예요. 원래 미인계라는 거는요. 삼국지 등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손자병법의 36개 중에서 31개입니다. 작전의 하나예요. 이게 옛날서부터 중국뿐 아니라 옛날 그리스 로마서부터 그 전서부터 미인계는 항상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산국가에서는 이건 전매특허다. 아주 뭐 딱 보면 휘황찬란한 미인이 접근해가지고 공무로 접근하는 거죠. 공적인 일로 처음에 통역관, 가이드 아니면 상대 파트너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협약을 맺어서 갔잖아요.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미인이야. 근데 실무자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실무를 막 하다가 보면 해롱해롱 하는 거지. 이제 거기다 파티 만찬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찢어진 옷 입고 이러면 양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작을 하는데 간에 이제 씨바지 공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임신 공작. 임신 꽁대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때 쾌도남마에서. 그랬더니 박종진이 웃어 죽겠다고 내가 장난친다고 막 야 임마 진짜야 내가 임신 특공대. 제가 그 방송 하는데 몇 년 후에 임신 특공대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이거 김일성은 아주 그 정도였냐면요. 김구 미인계를 썼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런 뭐 잠자리 이런 게 아니라 잠자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때 그 해방정국에서 이 김구가 왜 1948년 그 반대 시위 뿌리치고 38선 넘었잖아요. 평양에 갔잖아요. 그때 첫사랑의 여인을 만납니다. 김구의 첫사랑의 여인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의 여동생이에요. 안신호. 그걸 만나는데 김구의 첫사랑 안신호는 그때 북한에 있었는데 안신호를 이렇게 붙여줘요. 김일성이가. 그럼 김구는 어때? 그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첫사랑 만난 거야. 아유 가슴이 나이가 먹어도 저도 나이 먹었잖아요. 김구 그때보다는 좀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먹어도 이게 첫사랑 이런 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갔는데 딱 만난 거야. 그리고 뭐 그때 왜 누구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안창호의 반대로 안창호가 김구를
김구를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구가 좌파들은 추앙을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도 뭐 독립 거의 국민이 추앙하지만 안창호는 김구의 본질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혼 반대해요. 그래서 사랑이 깨졌지, 자기 안창호 동생하고. 근데 김구는 그걸 담았었나 봐요. 김구가 이제 28살 때 만난 갓 20살 넘은 그 안창호 동생하고의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김일성의 미라죠. 72세 된 김구를 북한에 불러들이면서 여성 간부를 붙여주는데 이 안신호를 그때 64세에 붙이는 거예요. 데려다가 대면시키는 거예요. 첫사랑의 심리전을 자극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미인계입니다. 꼭 뭐 잠자리에만 미인계가 아니라 심리전이죠. 나왔는데 파트너가 나하고 그 옛날 첫사랑의 여인이야. 그리고 북한에 있는 17일 동안 계속 수발을 해요. 호텔에서 뭐 서비스에서 뭐 안내하고 무슨 뭐 평양의 관광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 김구 어머니의 제삿날까지 날짜를 딱 알아가지고 챙겨줍니다. 아, 오늘이 제삿날이래요. 상차려가지고서. 김구 감격하는 거지. 이거 이국 땅에 와서, 이국은 아니구나, 평양이. 김구 입장에서는 뭐 자기 하여튼 북한 좋아했으니까, 김구는. 근데 제삿날까지 챙겨주니까 거기다 첫사랑이야. 심리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구가. 그래서 김일성하고 거기서 5시간 동안 또 단독 면담도 하고, 그러고서는 그때 일본의 세카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때 김구와 김일성의 인터뷰 털어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승만 매국도당의 방해로 실패할 경우, 이제 김일성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구가 자기는 북한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니 과수원이라도 마련해달라. 이렇게 김일성한테 부탁했다는 걸 일본 월간지 색깔이 버려요. 그 정도로 넘어간 거지, 김구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김일성의 얘기는 100% 믿을 수가 또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갔다. 어떻든 그래가지고 김구가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재헌국회 총선거 반대 거부하는 성명 발표하잖아. 이승만하고 이렇게 되면서 김일성의 편 드는 거지. 김일성 시키는. 그러면 심리전에 넘어간 거 아니냐는 또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뽕평에서도 하나 했는데요. 분위기가 왜 저 의심입니다. 왜 저렇게 저랬나 돌이켜보면 혹시 북한의 심리전에 당했나? 미인계를 이용한 심리전에 당했나? 아니면 뭔가 코가 끼었나?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면 북한에 뭐 누가 있나? 나이가 미치겠네. 왜냐하면요, 이거 선수거든. 저는 북한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그때 뭐 금강사 관광 혹시 미인계에 걸려서 깰까봐. 무섭습니다. 거저 북한 갔다 온 사람들, 거저 입 다무는 사람들 조심하라. 누가 있네? 그쪽에? 거저 왜 북한 편 들고 왜? 넘어갔네? 이건가? 조심하라. 지켜보겠다.